x 10 computational potential energy. 우리는 F가 conservative 하다면 마이너스 gradient potential energy로 쓸 수 있다. 이 conservative force는 일을 하는데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아서 2를 적분하면 빵이다. 이렇게 된다. 그리고 스톡스 시어럼을 쓰면 얘는 얘의 컬, 뺑뺑이 도는 이건 면적하고 스칼라 프로덕트를 해서 이 closed path가 있는데 이 closed path 안에 있는 면적. 다시 말해 이 closed path C 여기는 S라고 하는데 closed path는 이 면적을 둘러싼 boundary.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요건 미분하라는 게 아니라 얘 boundary. 끝에 경계선 closed path를 따라서 2를 적분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뺑뺑이 돌게 해가지고 이 힘의 컬을 면적에 대해서 디퍼런셜 에리어 벡터의 스케일러 프로덕트를 해서 적분해서 빵이 되는 걸 보든지. 이걸 일반적으로 이걸 적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힘의 컬을 계산해서 빵이 되는 건 되게 쉽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버스 스케일러 같은 거죠. 컬을 계산해 보면 빵을 적분하니까 빵. 그게 빵이니까 이미의 closed path를 이 surface의 바운더리가 되는 closed path를 따라 한 바퀴 돈 적분은 항상 빵이다. 그러면 conservative force이다. 그러면 포텐셜이 존재한다. 그 포텐셜 에너지의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마이너스 왜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라고 했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돼. 그레이디언트는 낮은 데서 에베레스트 산 이렇게 높은 데로 올라가는 방향을 가장 가파른 방향을 그레이디언트라고 했고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를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해야지 힘이 얻어진다. 오케이.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중력의 문제를 풀어보자. 중력 유니버설 뉴턴스 유니버설 그래비티는 그래비테이션 컨스턴트 질량의 프로덕트 그리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벡터 여기 m이고 편의상 여기 x라고 하는 벡터 그리고 질량이 지구와 같은 질량이 있고 여기 센터로부터 x 벡터가 있고 그것의 x 벡터를 x 벡터의 크기의 세제곱으로 나누어라. 자, 하나씩 날리면 레디얼 유닛 레디얼 벡터 나누기 거리의 제곱으로 되겠죠. 그래서 인버스 스케일 러를 만족한다. 자, 그런데 F가 이것인데 이걸 만족하는 potential 스케일러 여기다가 다시 말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U 이퀄 F가 되는 U를 찾아라요. 자, 여기 적분이 나와 있는데 1을 한번 해봅시다. 1 어디에서 무한대 이게 이니셜이에요. 무한대에서 어느 x라는 지점까지. 다시 말해 m이 저 멀리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끌고 왔어. 일단 중력은 당기는 힘이죠.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중력이 잡아 당기니까 방향이 같지. 이 부호를 항상 잘 맞춰야 돼. 신나게 계산하고 부호 틀리는 사람이 있는데 멀리서부터 인력을 받아서 attractive force로 끌려왔기 때문에 이 중력이 이 지구에게 지구가 멀리서 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태양에서 폭발해서 튀어나왔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나가는 무슨 어떤 물체가 에스테로이드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트랩이 돼가지고 끌려왔다라고 생각하면 중력이 한 일은 항상 플러스가 돼야 된다. 자, 그리고 얘는 f.dx이기 때문에 f는 레디얼 방향만 있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뭐 배배 꼬여서 오더라도 레디얼 방향만
관여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쪽에 있었어. 그러면 여기가 오리진이고 여기가 x가 있는 지점이고 여기가 무한대에서 오면 이렇게 올 수도 있겠지만 편의상 얘를 직선으로 연결하는 유닛 레디얼 벡터라 해서 일로 곧바로 하면 이 적분은 되게 쉽고 여기에서 탄젠셜 방향, 세타 방향으로 이렇게 오면 이 과정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빵이니까, 수직이니까. 힘이 계속 이쪽 방향인데 이동하는 델타 x가 이쪽 수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이 계산이 유닛 레디얼 벡터 방향으로 하고 한 방향에서 무한대에서 그 거리만 맞춰서 이게 x이면 이거의 절대값인 이 거리까지만 적분을 해라. 그 다음에는 뭐 앞에 계수 너무 쉬우니까 그냥 때려 맞추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계산을 안 하더라도 여기 상수 다 맞춰서 카피 해놓고 x제곱분의 1 적분하면 x분의 1의 형태가 나오는 걸 뻔히 알고 피곤하게 막 하지 말고 이게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해서 이거 아까 플러스라고 했는데 플러스를 맞춰버리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 개의 물체가 있다. 지금 여기서 3개가 있을 때는 아까 한 것을 반복하면 돼요. 잘 읽어보면 아는데 2개마다 중력 포텐셜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합쳐서 1과 2가 만들어낸 1, 2, 3가 만들어낸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맨 하나만 있어. 하나만 있으면 포텐셜 에너지가 없겠지. 그런데 저 무한대에 있는 얘를 1로 가져와. 그럼 2개가 됐어. 그러면 세 번째를 무한대에서 또 가져와. 이렇게 해서 만들면 돼요. 그러면 처음에서 가져올 때는 1, 2만 고려하면 되고 그리고 3번을 저 무한대에서 1로 가져올 때는 3과 1의 관계와 3과 2의 관계가 필요하겠지. 그러면 1, 2를 처음 가져올 때 이 답이 나오게 되는 거고 모은 다음에 x1과 x2의 이 위치를 잡아놓고 3번을 가져올 때는 얘를 잠시 지워놓고 여기가 이렇게 올 때 이 1, 3의 관계를 계산하고 또 얘를 잠시 지워놓고 2와 3이 있을 때 3을 1로 끌고 오는 걸 생각해 보면 결국 1, 2, 2, 3, 1, 3 얘네들의 독립적인 페어마다 3개의 페어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의 경우를 다 따져서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게 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개가 있을 때, 2개가 있을 때, 3개까지 있는 거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태양이 있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는 매우 작아서 태양을 고려하는데 이 태양이 사이즈가 대단히 크니까 점이 아니다. 그러면 얘의 분포에 의해서 distribution of mass over finite space 어떤 유한한 공간 V에 질량이 분포되었을 때 걔네들을 또 superposition principle 그냥 algebraic sum 산술적으로 다 더해 하는 것을 그런 걸 시그마라고 하고 시그마를 또 아주 잘게 나눠서 그것을 이제 인테그랄로 바꾸면 된다라는 것이 되겠죠. 그 디퍼런셜 엘리먼트를 고려해야 된다. 어떻게 이 캐피털 M이라고 하는 것을 쪼가리로 나눠라. 이 쪼가리는 부피가 있을 것이고 요 부피 조금마다 각 지점마다 density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density 곱하기 부피 그렇게 해서 질량을 얻어내고 그 조그만 질량과 여기에 점 질량과 gravitational constant 그 다음에 어떻게 각 지점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벡터를 구해야 되니까 아까 점이었을 때는 이렇게 x 하나만이었으면 되는데 지금 여기 이제 조각이 있으니까 오리진이 여기 있고 여기 y라고 하는 이걸 이제 소스라고 합시다.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테스트 마스가 있고 지금 얘가 받는 중력을 고려하려고 하는데
얘가 distribution, y가 distribution으로 적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얘를 이렇게 하면 얘의 위치는 원래 x였고 source의 위치는 y의 variable이고 그러면 얘는 x 빼기 y고 x 빼기 y 그리고 그것의 크기의 세제곱 자 이렇게 하고 y가 분포되어 있으니까 y에 대해서 mass를 이걸로 바꿔주기 density 곱하기 볼륨 그 다음에 모든 y에 대해서 이 공간에 대해서 적분해라. 요게 이제 중력의 값을 얻게 되는 방법이 되겠죠. 그럼 그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work done by the gravitational force to displace the mass m from 아까하고 똑같은 거죠. 아까는 여기 캐피탈 M이 있고 small m이 있는데 캐피탈 M이 오리진에 있었고 얘를 무한대에서 쇽 해가지고 x까지 데리고 오는데 한 일이 얼마냐를 계산했었는데 그러면 그 적분하는 코에피션트 차이인 건 다 똑같고 뭐만 바뀌었겠어요. 여기 이 y라고 하는 조그만 질량 여기 이 소스가 한 점이 아니라 어떤 부피를 차지하는 V 안에서 y란 좌표를 소개해주고 얘하고 얘 여기 오리진이 여기 있고 x 여기까지 가져올 겁니다. 이게 x고 여기 x 빼기 y 이렇게 해서 인텐시티라고 했고 요게 mass고 그 다음에 일은 스칼라 프로덕트 요거 순서 바꿔서 놨고 요건 아까 그 힘이었고 그러면 결국 요것을 적분해라 하는 거예요. 그 적분하는 것은 뭐 적절히 change of variable을 하는 거지. change of variable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구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까 한 이 적분을 그냥 그럴듯하게 일반화시켜 놓은 거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요 앞에 이 적분을 따라해 볼 줄 알면 여기는 straightforward하다. 단지 0을 y로 바꾸어서 y를 변수로 잡아서 이 공간에 대해서 적분한 것뿐이 없고 그 형태는 동일하다. 만약 이 부피를 매우 조그만 데 점에 다 있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이것의 질량이 다 돼버리겠죠. 그리고 부피가 조그만 데 오리진에 다 달라붙어 있다 y를 빵으로 넣어버리면 되겠지. 그러면 원래 답하고 똑같은 것이 얻어지죠. 자, 그런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링이 있다. 그리고 이 링 주위에 여기 질량을 조그만 점을 놔둔다. 그러면 얘가 인력을 받으니까 여기로 당겨져서 가겠지. 또 일로 지나가면 또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얘가 멀리 못 가고 또 여기로 가겠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살짝 놓았다라고 생각하면 conservative forces, gravitational force는 conservative force이기 때문에 total mechanical energy가 conserve 돼야 된다. 에너지가 보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여기에서 정지해 있었으면 좌우 대칭인데 얘가 여기서 서 있었으면 여기 가면 연락에 계산해서 하는 것보다 여기 정지? 얘하고 다른 게 뭔데? 라고 반문을 해가지고 얘도 여기서 정지. 그러면 계속 여기로 땡기니까 왔다리 갔다리 아슬레이트를 하겠구나.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우리가 그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그 뉴턴이 일반화시켜서 스퀘어 루트 이런데 파워 시리즈로 전개하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그게 테일러 시리즈 얻어낸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알게 된 거고 그 테일러 시리즈가 뉴턴이 그 원의 면적 이런 것들을 계산하면서 물리 문제를 풀다가 만들어낸 파이의 계산법 그것이 결국
generalized binomial theorem, 임의의 파워에 대해서 뭐 half integer, 2분의 1, 2분의 3,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거에서 바이노미얼 theorem을 쓸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뉴턴인데 어디 수학 문제를 풀려고 만든 게 아니라 물리 문제를 풀다가 만들어진 거고 그것의 찌꺼기로 만들어진 게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이다. 그걸 그냥 답을 어려운 문제를 처음 푸는 게 어려운 거지. 그 다음에 그걸 울거먹는 건 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나중에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싸움이 났을 때 테일러는 엄청나게 자기 영국 사람이니까 그 뉴턴 편을 그냥 일방적으로 들었게 되었던 거죠. 헛소리를 했는데 아무튼 간에 얘가 동글뱅이가 있는데 여기 질량인데 왔다리 갔다리 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아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떻게 포텐셜 에너지를 구하자. 이거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사실은 뭔가 얘가 어느 지점에 있을 때 이 질량들 사이사이의 거리 우리가 아까 계산한 게 뭐예요? 점이 있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두 개의 질량의 곱 그리고 거리로 나누라. 이게 포텐셜 에너지거든. 여기서 보면 이거 엄청난 복잡한 적분을 하라고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점은 이 링 위에 있던 어떤 점들 이거 완전히 이건 중학생도 다 아는 거야. 원뿔이잖아. 여기 직원뿔이라고 그러나 하여튼 여기 수직으로 돼서 에이펙스가 여기 이 베이스하고 이게 노멀 하잖아. 완전 수직으로 돼 있어. 그렇게 되니까 어느 지점이나 이 거리가 다 같네. 그러면 이거 완전히 공갈 협박같이 어려운 문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전부 다 이거는 아주 맹탕의 문제였네. 거리가 다 같은 점들이야. 이게 적분 해가지고 엄청 폼을 잡아놨는데 모든 점의 거리가 이렇게 같다. 반지 여기 직각삼각형이 만드니까 R 수직 G 이 거리는 스퀘어 루트 캐피탈 R 스퀘어 플러스 G 스퀘어. 그러니까 하나마나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딱 이렇게 얻어지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 아까 2를 계산했죠? 1 생각해봐. work kinetic energy theorem을 생각하면 2를 하면 kinetic 에너지가 증가한다라고 했죠. 그럼 이게 kinetic 에너지 W하고 이거는 같은 거지. kinetic 에너지.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는 kinetic 에너지 플러스 potential 에너지잖아. 이게 보존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2를 계산할 때 positive가 나왔잖아. 멀리 있는 것을 잡아 당겨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면 얘가 어떻게 물체가 중력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같은 방향이니까 E를 받아야 키네틱 에너지가 생기겠지. 키네틱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이거를 썸이 유지된다라는 걸 하려니까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했겠지. 그래서 그 한 일과 포텐셜은 반대 방향이다. 어떻게? 델타 T 이퀄 델타 W 워크 키네틱 에너지 시어럼인데 이걸 빵이라고 하자. 어떻게? 델타 T 마이너스 델타 W가 빵이다. 그래서 워크는 F.dx라는 적분인데 빼기가 0이 되니까 이 빼기를 네가 먹어. 그래가지고 포텐셜 에너지를 마이너스 F에다가 dx를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을 할 필요도 없이 G 매스 두 개 프로덕트 그리고 거리가 다 똑같으니까 거리 그리고 한 얘를 무한대에서 여기까지 가져오는데 한 일은 플러스니까 1의 마이너스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야지 델타 빼기 델타 E가 빵이 됐으니까 마이너스 델타 W를 델타 U 포텐셜 에너지라고 그냥 정의할 뿐인 거예요. 그래야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바람이 분다. 그 마이너스 그레이디언트 마이너스 콕 잊지 말고 생각해야 돼요. 자, 미분하는 건 이제 더 이상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과정에서 체인 룰을 쓰는 것도 익숙해졌으리라고 생각해요. 여기 그래도 훈련을 반복하라고 여기 푸는 방법을 다 알려주었고 그렇게 해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가
마이너스라는 게 중요하지. 마이너스. 마치 F equal 마이너스 KX 이런 거. restoring force. 제자리로 데려가려고 하는 displacement가 플러스만큼 가면 너 돌아와 하면서 마이너스로 반대 방향으로 복원력이 주어진다. 만약에 플러스였으면 어떻게? diverge 하겠지. 너 밀어내겠지. 그럼 영원히 제자리로 돌아오지 않는 그런 힘이 될 것이고. 자, 이때 포텐셜 에너지를 우리가 이걸 이용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게 conservative force field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그것에 기초로 했을 때 포텐셜 에너지와 kinetic 에너지의 sum인 total mechanical 에너지는 conserve 되어야 하고 이것이 conserve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 식을 좀 관심 있게 봐서 우리가 체크 포인트 여러 개의 문제를 보면 익스트림한 경우 z가 r보다 매우 작은 경우 또 뭐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들여다보았는데 그때 바이노미얼 익스펜션을 하면 이러한 스퀘어 루트 디펜던스가 파워 시리즈 익스펜션이 가능하게 되고 그러면 특정한 경우에 하모닉 오실레이터와 똑같은 형태의 토탈 미케니컬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 플러스 2분의 1 kx 스퀘어에 해당하는 형태가 나오고 effective한 스프링 컨스탄트를 이 문제에서 얻을 수 있게 되면 그러면 k 오버 m이 스퀘어 루트 오브 k 오버 m이 오메가라고 하는 앵귤러 프리퀀시로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시누소이드 펑션으로 이렇게 진동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